혹시 특이하게 소변 보는 친구들 좀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조류로 가면은 펭귄. 펭귄이요? 예. PNAS에 나온 논문이 있더라고요. 펭귄은 똥을 그냥 굉장히 멀리 발사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최대 똥의 비행거리가 1.34m. 엄청나네요. 예. 초속 2m. 그리고 가장 멀리 가는 최저 각도가 최저 각도. 17도로 발사했을 원래? 때 17도라고요. 이 논문에 17도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게 2005년에 이거 갖고 이그노벨상도 받았어요. 이게 펭귄 똥 싸는 거 갖고. 저는 사실 뭐 이런 계산보함도 저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걸 이제 또 생물학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요. 극지연구소에 계시는 박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 펭귄 마을이라고 이렇게 가면 다 있는데 볼 때는 그렇게 귀엽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가면 냄새가 말도 못한대요. 해산물 냄새가. 물이 생활하잖아요. 둥지에다가 여기 싸면 멀리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냄새를 피워서 다른을 못 오게 하는 그런 진화적인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 반경 1.5m 내 집이다 약간 네,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근데 걔네들 이렇게 막 모여서 겨울에 이렇게 막 서로 찬바람 피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황제 펭귄 그런 애들이고요. 얘는 다른 애들. 걔들은 그러면 그 둥지 사이의 거리가 그것보다는 멀어야겠네요. 1m 이상은 벌어져야 되겠죠. 자기 영역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항공사진 찍으면 재밌겠다. 동그랗게. 테두리로. 펭귄도 조류니까 수분이 많이 함유된 변을 보겠죠? 걔네는 구멍이 하나니까요. 총 배설강이라고 그래서 요도와 항문이 하나로 나오니까요. 보통 다른 조류들도 그럼 비슷하게 하나로 이렇게 다 보내는 거 날아가면서 쏘고 그러니까 보통 새들이 비행하기 전에 많이 일을 보기도 하고요. 비행하기 전에 몸을 가볍게. 일부 뭐 갈매기다 이런 애들은 이걸 약간의 무기로 쓰기도 하고. 무기요? 사람한테, 그죠? 사람한테. 다른 해상 같은 경우는 아예 창자를 쫙 버리고 가잖아요. 창자를 버리고 가요? 해산 보시면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비닐봉지 팔잖아요. 어떤 해산 보면은 창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포식자가 오면 창자를 쫙 소화하게 딱 빼버려요. 자기 도망가요. 아, 그거 먹으라고 하고. 이거 도망가는 먹으라고. 거예요? 네, 이거 먹으라고. 그럼 다시 또. 다시 먹은대요. 아니 우리가 왜 되게 그 슬픈 일 있을 때 단장의 아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은 네, 그런 얘는 아픔. 그냥 버리고 가 창자. 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창자를 끊어낸다. 네, 완전 다 버리고 스스로. 그 새는 새똥은 왜 이렇게 산성이 강한 거예요? 차도 그냥 페인트 부식되고 이게 사실 우리가 뭘 먹으면 배설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은 이산화탄소로 나가면 돼요. 깨끗해요. 그냥 끝인데 단백질엔 질소가 있잖아요. 그 질소 화합물을 버려야 되는데 어류같이 물이 풍부한 데 사는 애들은 그냥 암모니아를 그냥 쭉쭉 밖으로 보내면 그냥 희석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암모니아를 두 개를 붙여서 요소를 만들어서 우리는 배설을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소변 본데 이렇게 마르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요소 결정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아 빛이 나요? 그거 마르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소변으로 금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아그 빛나니까? 새는 물을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소변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물을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날아야 되니까 에너지는 더 많이 들어가요. 요산 상태의 결정으로 만들어서 그걸 같이 똥이랑 같이 배설하니까 거기 요산이 많아서 그게 이제 차에 떨어지면 부식하게 되고 실제로 탑골공원에 가면 유리 딱 덮어놨어요. 새똥 때문에 그게 주로 만든 게 석회암질 관련 그 돌이어가지고 새똥 또 맞아서 자꾸 부식이 돼가지고 그거 덮어놨어요. 나름 새 입장에서는 수분을 또 몸에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막 썰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새들이 가다가 배출을 할 때 본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까? 막 날아가다가 가끔 우리 스컹크 같은 경우는 쫙 하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협을 느낀다거나 할 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에라 이거나 먹어라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캥거루는 뭐 뛰면서도 보내신다고. 걔는 뭐 뛰면서도 그냥 촥촥촥촥 한다고. 보내는 힘으로 더 높이 뛴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추진력을 받아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로켓이랑 뭐 비슷하고. 아 그래요?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반에 방귀 잘 끼는 애 있었는데 걔가 달리기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간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이고, 방귀 질량이 얼마 안 나와서. 최근에 몽골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긴 했어요. 말 타고 산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말들이 평지 때보다 경사를 올라갈 때 방귀를 더 많이 껴요. 힘들어서 네, 그런가? 힘들어서 똥 싸는 놈들도 있고 바지에 묻고 그랬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언덕 갈 때마다 이렇게 방구를 끼지 그랬는데 아마 네, 힘들어서 추진력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얼마 전까지 양자 컴퓨터 얘기하다가 지금. 아 이것도 다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짝짓기나 구애를 위한 배변 활동도 있죠. 그렇죠. 반려견을 만나면 서로 하는 것처럼 냄새가 나름대로 얘는 굉장히 중요한 부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거죠. 상대의 어떤 뭐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네, 건강 상태 보여주는. 그죠? 네. 딱 맡아보면 이 친구는 아직 젊다. 몸에 별로 염증 같은 게 없다. 그렇죠. 얘는 딱 알죠. 근데 인간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영장류들은 다 아, 인간처럼. 근데 사람도요. 유명한 셔츠 실험이 있는데 냄새라는 거 소변 대변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도 어쨌든 그런 그 채취에 끌리는 거 그거 실험 결과 보면 재밌잖아요. 남자들한테 피를 일주일인가 계속 있게 한 다음에 그거 이렇게 했더니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해서 했는데 재밌는 게 그게 서로 간에 면역이 서로 다른 형태했다는 뭐 그런 얘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배변에 있어서 나 지금 발정기요. 지금이 아니면 난 당신과 만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역할이 되죠. 특히 소변으로는 그게 굉장히. 그리고 또 배변이 어떤 목적들로 또 다양하게 활동하는지, 예를 들면 나를 방어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간의 어떤 유대감을 더 높여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네요. 아 이거 보실 시간에 점심시간이실 텐데 몸에 바르고 그러는 것들이 몸에 발라요? 그러니까 예, 좀 순간 그막 바르고 그러면 자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래요. 네. 대표적인 친구가 이제 스컹크 같은 친구고, 스컹크는 엄청난 걸 이제 발산하죠, 걔는. 그 친구 냄새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 한번 맡아보신 분들은 정말 잊지 못할 냄새죠. 스컹크를 한번 제 아는 분이 차로 밤에 이렇게 스컹크가 치웠는데 그 차는 뭐 아무리 뭐 세차 정말 힘들었고요.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도 아, 제가 쳤는데도 엄청났고 제가 밤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냄새를 이렇게 창문 열고 하다가 확 맡잖아요. 그러면 뭐 구역질을 날 만큼 정말 아주 엄청난 냄새. 어우. 거기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암모니아뿐 아니고 황 관련 아민계통, 뭐 황 같은 이런 게 황을 막 엄청 섞였을 텐데요. 뿌린내가 이제 황 쪽이죠. 이거 거의 구린내 수준이 아니고 하여튼 뭐 안 맡아보셨어요? 저는 스컹크는 안 만나봤어요. 저도 마주한 적이 없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다른 동물들에게 역겹게 느껴지는 게 다른 동물들 모두가 그걸 싫어하는 무슨 미케이즘이 뭔가 예를 들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뜻하든가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자기 방어 수단인 거죠. 항상 제가 이걸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통 방귀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방귀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마 약간 물동 액체 성분이라고 액체 성분은 약간 그럼 걔들은 그 냄새가 독한 게 더 진화적으로는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끼리는 독한 냄새가 더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또 그렇게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둘이 아, 근데 인간이 어찌 보면 그 능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동물들이 어떤 목적으로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갑자기 난 지금 한번 대변 가야 되겠어, 이런 데 갈 수 없잖아요. 신호가 와야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존에 필요한 배변들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능력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닌가. 제가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 얘기는 들었어요. 현대인들이 특히 도시에 살수록 점점점 인간은 후각이 둔감해지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에 살면서 후각이 예민할수록 삶이 피곤하대요. 많은 냄새가 있고 많은 버스 타야 되고 많은 걸 다녀야 되는데 냄새에 너무 민감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몇 번씩 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있죠. 혹시 이 대소변을 안 누는 동물은 없죠? 안 보는 친구들은? 안 볼 수는 없죠. 왜냐면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되겠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양을 적게 하느냐, 아까 혹은 뭐 물을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안 볼 수는 없죠. 예전에 보니까 딱 그 큐브 형태로 보내는 친구가 있던데 참. 원뱃. 원뱃이었나요? 주사위 같이. 네. 네네. 그것도 맞아요. 이그노벨상 받은 것 중에 있었어요. 정육면체 모양. 그 호주에서는 뭐였죠? 호주는 진짜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 희한하다. 딱 정육면체로 쏴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걔는. 그러니까 대장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약간 마인크래프트 같아요. 자연에서 정육면체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네, 되게 인공적인 느낌. 네. 쌓아 올리는 목적인가? 아마 이제 항문 쪽에서는 최대한 열어주고 그 전에 그 대장 단계에서 다 다듬어서 내놓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면 다른 동물들이 보고도 이게 똥일까 생각하지. 여기 원뱃이 산다고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있나 보다.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뱀은 참 어떻게 뱀도 싸죠. 진짜요? 안 싸는 거 같지 왜? 자주 안 싸고요. 그 전에 저희 대학원생 중에 뱀을 너무 좋아해서 뱀을 집에서 키워요. 뱀 먹이 줘야 되잖아요. 예. 쥐 냉동했다가 준다는데 이 친구가 뱀의 장내 미생물을 한번 분석해 본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뱀똥을 갖고 왔어요. 냄새 거의 없어요, 뱀똥은. 뱀 크기마다 다를 텐데 꽤 요만하게 갖고 왔는데 푸니까 쥐 이빨도 나오고 쥐 털도 나오고 막 해서 뱀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뱀들은 그냥 일단 통째로 삼키고 그렇죠. 안에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니까. 뱀들도 응가를 잘 하고, 여름에 가끔 우리가 요즘에 한참 또 매미철이긴 합니다만 네. 나무 옆에
앞에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말하다 침이 튀었나? 에어컨 물 떨어진 건가 실외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 매미 쉬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네, 저도 뉴스를 보고 네. 또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조지아 텍에서 연구진이 논문을 냈는데 이게 2024년 PNAS에 나온 건데 좋은 학술지잖아요. 매미 오줌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발견 이전까지는 보통 동물이 한 3kg 이상 돼야 분사할 수 있는 소변을 볼 수가 있다. 몸이 얼마 이상 돼야 방울로 떨어지는 건 몰라도 이렇게 쭉 분사를 하려면. 근데 매미는 한 2, 3g 되는데 오줌을 분사하는 쫙 쌀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장 작은 동물이거든요. 매미가 물을 엄청 먹어요. 매미도 해충이거든요. 사실 그거 수액 빨아먹는. 그래요? 네, 수액 빨아먹는데 다른 이 곤충들은 이 수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전에 뭐 관다발 같은 거 배우고 그러면은 체관, 물관 이런 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체관은 영양분이 흘러가고 물관은 이제 물이 흘러가고. 근데 얘는 주로 물관 쪽 거를 많이 빨아먹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먹어서 하루에 자기 몸무게 한 300% 정도 이걸 빨아먹으니 그것도 가능해요? 계속 빨아먹는 얘고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들어오니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먹어요? 이 여기에는 이 얘가 먹는 그 수액이 영양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많이, 먹어야 아. 돼요. 예. 나름대로 이것도 어떤 이점이 있냐면 다른 곤충과의 경쟁에서 먹이를 살짝 바꿔버리면은 얘는 잘 안 먹는 거니까 얘는 사실 이게 뭐 노폐물 개념 보담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얘가 계속 내봐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출구도 좀 크대요. 곤충치고는 그것도 쟀더라고요. 160에서 500 마이크로메타. 500 마이크로메타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곤충치고는요. 0.5mm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미가 엄청나게 오줌을 보기 때문에 비도 안 오는데 저도 맞아본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이게 매미 오줌이었구나. 매미구나. 매미 무지 많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인간한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냄새는 많이 모이면 나는데 뭐 한 방울 갖고는 뭐 그냥 먹은 게 별로 그냥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매미들은 자기 몸무게는 2-3배 정도를 하루 동안 먹고 쉼없이 또 이렇게 소리 내고. 계속 내고. 매미도 바빠. 매미가 13년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랬죠? 매미가 최대나 막 17년까지도 그냥 땅속에 다 나와서 땅속에 17년 아, 있다가 다 잠깐 여름에 나와서 한 1, 2주일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수액을 해야죠. 네, 아유, 근데 매미는 너무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3년씩 있다가 1, 2주일 나와서 잠깐 그 시끄럽게 하는데 근데 그건 참지 뭐. 예전에 약간 듣기 좀 짜증났었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는 그냥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빨리 짝짓기 해갖고 또 새끼들 또 땅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은 얼마나 부모로서 아프겠냐고.